지난 2022년 9월 74세의 병원에서 치료 불가 판정을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성태 교수님은 암세포가 뼈로 전이되어 걸음조차 걷기 힘들었다고 한다. 당시 박 교수님은 맨발 걷기에 관한 책을 읽고 남양주 자택 뒤에 있는 금대산을 맨발로 걷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의 몸 상태는 하루하루 호전되기 시작했고 2개월 만에 말기 전립선암이 깨끗이 완치되었다는 판정을 받았다. 맨발 걷기의 첫걸음은 맨발 걷기에 관한 이론서이자 실무서입니다. 책 속에는 맨발 걷기에 관한 지식과 효능 그리고 실천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안녕을 위해서 책 속의 내용 중 맨발 걷기의 효능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불면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은 수면제를 찾을 일이 아니라 맨발로 숲길을 걸어야 한다. 하루에 1~2시간의 숲길 걷기, 그것은 자연이 주는 최상의 수면제이자 안정제이다. 부작용이 없는 지상 최대의 명약이 바로 맨발 걷기인 것이다. 맨발과 대지의 만남은 자연이 선사하는 최상의 마사지 효과를 맛보게 한다. 발바닥을 통해 솟구쳐 오르는 대지의 전기는 뻐근했던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맨 땅의 흙과 자갈, 나뭇가지 등은 자연 그대로의 지압 도구가 되어 맨발을 기분 좋게 자극한다. 발바닥에 산재한 온몸의 압점들을 눌러 뭉쳐있던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다. 숲을 맨발로 걷게 되면 화장실을 자주 찾게 된다. 하루에 통상 1번 가던 것이 2~3번으로 그 횟수가 늘어난다. 그것은 바로 맨발 걷기로 인해 장기의 활동이 증진된 결과이다. 맨발 걷기를 하지 않았을 때엔 아무런 자극 없이 정체되어 있던 장기들이 다시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쌓여있던 침전물과 독소를 배출해낸다. 자극을 받는 장기들로는 소장, 대장은 물론 위와 십이지장도 있다. 이들은 자극을 받을수록 빠르게 움직이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로 인해 배변 활동의 횟수는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맨발로 숲길을 걷기 시작하면 우선 발의 모습부터 바뀐다. 발을 밝은 대기에 풀어놓아 보아라. 갇혀있지 않은 발에는 통풍이 잘 이루어져 습기가 사라진다. 거기에 맨 땅을 걸어 탄력성을 되찾게 된 발은 질식 직전의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숨쉬기 시작할 것이다. 선홍색의 건강한 발, 살아 숨쉬는 발, 그 어느 곳에서도 무좀균과 박테리아는 서식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의 피부병 아카데미에서도 맨발 걷기와 무좀 질환의 대립성을 보고하고 있다. 무좀은 맨발로 걷는 사람들에게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무좀이 생기는 근본 원인은 발의 축축함과 땀 그리고 환기의 부족이다. 현대 남성의 콤플렉스가 되고 있는 조루와 발기부전 현상을 해결해준다. 발바닥에는 숨겨진 성감대들이 무수히 포진하고 있으며 또한 성기능과 관련된 지압점이 있어 그를 자극함으로써 더욱 강한 성기능을 갖게 된다. 갱년기 여성의 생리가 돌아온다. 중국 난징 산부인과 병원의 수석 의사인 휘송이 발표한 임상보고서에 따르면 생리불순 등 부인과 질병을 가진 21세에서 51세까지의 50명의 여성들에게 10회에서 2년까지 발지압 치료를 진행한 결과 42명의 환자들이 부인과 질병에서 완전히 치유되어 생리불순 없이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 재개되었다. 이 보고서는 발지압 치료에 대한 연구 결과이지만 숲길 맨발 걷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맨발 걷기를 꾸준히 시행할 경우 발지압 치료와 동일한 또는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숲길 맨발 걷기의 경우 발의 지압뿐 아니라 자연과의 합의를 통한 정신적 불안 요소의 제거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한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방법으로는 약물요법 이외의 식이요법과 걷기와 같은 규칙적인 운동이 추천되고 있다. 맨발 걷기는 앞에 나열한 약물요법, 식이요법과 같은 방법보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효과가 월등하다. 그 어떤 운동보다 발바닥을 자극시켜 혈액의 흐름을 원활히 한다. 나는 이 글을 쓰면서 맨발 걷기를 시작하기 전과 후에 나의 혈액 검사 기록표를 들여다보았다.
3년 사이의 변화 수치를 비교해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개선된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맨발 걷기가 가져다주는 이 효과를 통해 동맥경화,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이 효과적으로 예방되고 결과적으로 무병장수를 보장받게 되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콜레스테롤의 개선과 함께 맨발 걷기에 또 다른 괄목할 만한 치유 효과는 간 기능의 개선에 있다.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한 지금 높이 올라가 있던 나의 간 기능 수치는 최적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맨발 걷기를 시작할 당시 이미 식이요법과 약 복용으로 인해 간 기능 수치가 더 이상 오르지는 않는 상태였다. 그러나 정상으로 내려오지도 않고 있었다. 지금 간 기능이 완벽하게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바로 맨발 걷기의 그 강력한 힘 때문이다. 맨발 걷기의 간 기능 개선 효과는 오른쪽 발바닥의 중앙에 있는 간의 반사구가 걸을 때마다 적당히 자극을 받게 되면서 얻어진다. 맨발로 걸을 때마다 간 부위로 강력한 혈류가 흘러간의 활동력을 높이고 노폐물을 배설시키는 것이다. 이에 관한 의학적인 연구와 입증은 의학도들의 몫이고 책임이지만 앞서 인용한 청계산 노인의 사례나 나의 사례는 맨발 걷기의 치유 효과를 신뢰하게 하는 충분한 증거가 될 것이다. 앞으로 맨발 걷기와 간 기능 개선 효과에 대한 의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간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 오랜 맨발 걷기에서 오는 또 다른 치유의 변화는 허리 근육의 강화이다. 나는 과거에 허리가 약해 자칫하면 드러눕거나 침술과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지금은 큰 무리 없이 생활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3년간 맨발 걷기를 통해 허리 근육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다리와 허리의 근육은 오랫동안 계속 걸을 수 있게 하는 느린 근섬유와 계단을 오르거나 뛸 때 필요한 빠른 근섬유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들 근섬유들은 지속적인 걷기나 계단 오르기 등을 골고루 수행할 때 균형 있게 발달된다. 숲길에서 맨발 걷기를 하다 보면 오르막길과 계단을 만나기도 한다. 맨발 걷기는 느린 근섬유와 함께 빠른 근섬유를 강화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지금까지 맨발 걷기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책 속에는 맨발 걷기에 관한 지식과 효능 그리고 실천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맨발 걷기를 시작하실 분들이라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